핵심만 짚어주는 프리미엄 취업 채널 면접과 합격 TV 알렉상무입니다. 자, 여러분 이번 영상은 그 면접 시 마지막 할 말, 그 마지막 질문 있나라는 이 질문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각각 답변 사례를 들어서 완벽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 면접 중에 마지막 할 말 있나요? 이 질문이 정해진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저는 임원 면접관 당시 2명이나 이 마지막 할 말 이 답변을 잘해서 2명이나 합격해서 결과가 바뀌어 합격한 사례를 2명이나 제가 직접 면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, 많은 후배 인사 담당자들이 유튜브에 지금 올리는 걸 보면 거의 다 99% 100%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주제를 잡았는데, 이걸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그게 왜 바뀔 수 있는 건지도 아마 여러분들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뭅니다. 드문데 수십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, 근데 이게 드물더라도 등한시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준비해 가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. 특히나 동점자가 있거나 1등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2명을 뽑는데 1등은 정해져 있고 2등, 3등이 이제 비슷해요.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에 이 마지막 할 말이 상당한 어떤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마지막 할 말은 3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3가지 결과. 이 3가지는 면접관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하고, 짜증. 그 다음에 면접관의 어떤 재평가를 유발하기도 하고, 재평가. 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드물지만 역전 합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3가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. 즉 재평가, 역전, 그 다음에 면접관이 짜증은 나는 짜증, 이렇게 3가지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짜증, 재평가, 역전 합격 이 3가지 이 유발 항목 중에 뭐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? 짜증은 당연히 아닐 거고, 역전 합격, 재평가,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스킵. 자, 이 중에서 바로 재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. 재평가. 앞서 말씀드렸던 동점자가 나왔거나, 자,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할 말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혹은 저는 역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역전 합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?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물론 면접 내내 말 잘 하셨다면 스킵해도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전 영상에도 스킵하는 것보다는,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또 여러분이 신의 한 수와 같은 기가 막힌 마지막 할 말이 있다면, 그걸 준비해 갔다면 역전 합격에 초점을 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저는 보편타당하게 이 재평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할 말은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. 면접 내내 질문을 제대로 답변도 못했고 점수를 못 딴 것 같아서,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역전 합격에 초점을 두고 정말 좋은 답변, 정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은 답변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, 이게 자칫 큰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다가 도움이 또 안 되는 어려운 어려운 할 말, 어려운 질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엄청 후회하는 지원자들 또 많이 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 역전 합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이제 재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안 하니만 못한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마지막 할 말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럼 제가 이 2가지를 여러분께 각각 답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먼저 그 재평가를 유발시키는 그 마지막 할 말은 이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경우는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할 말은 긍정적인 뉴스나 또 발전적인 주제가 좋습니다. 왜냐하면 임원 면접관들이 답변하기 쉬운 좀 신나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,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 28%나 성장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. 자,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임원 면접관들이 이미 영업이익이 28%나 성장된 거는 홍보가 많이 됐고 언론 뉴스로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는 뉴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신나는 답변을 임원 면접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. 좋은 질문이죠. 자, 또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28%나 성장한 저력 있는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입사하면 저는 30% 40% 더 큰 성장을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을 하면 앞에 거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고 마지막 질문, 이제 뒤에 거는 이제 마지막 할 말이 되는 겁니다. 이런 경우는 자, 임원들이 그 동점자가 나왔거나 요거 그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할 때 이렇게 질문을 잘 던지거나 마지막 할 말을 이렇게 잘하면 그게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평가 그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. 또 뭐 who knows 또 누가 압니까? 뭐 운 좋으면은 앞에 1등과 근소한 차이인데 역전 합격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. 그죠? 자, 그래서 그 딱 잘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면밀하게 충실히 준비를 해가서 이렇게 답변하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또한 면접관의 짜증을 유발시키는 마지막 할 말, 참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. 그 역량 평가가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 역량의 강점을 뭐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면접관이 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,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,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꽤 있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영어 통번역 경험이 있어서 지원한 해외 영업에 고위 임원분들 모시고 출장을 간다면 거기서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제 말을 못해서 이제 하는 말이죠. 그 다음에 또 사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 클럽 활동의 리더 경험이 있어서 사내 클럽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뭐 레크레이션 무슨 강사 뭐 면접 보는 겁니까? 굳이 그 개인적인 사적인 그 어떤 그 자기 취미 활동에 관련된 클럽 활동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마지막 할 말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. 또 하나는 또 대비성에 민감한 질문, 그런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원료 수입이 금지돼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타겟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신뢰가 안 된다면 묻고 싶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. 신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. 뭐 경제신문사 기자같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. 예,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. 나름 회사에 그만큼 관심과 그 충성도가 있다는 면을 보이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지막 할 말 답변이 재평가를 유발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답변 사례와 또 자칫 짜증내게 하여 이제 탈락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답변 사례,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정리해드렸습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, 여러분. 자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 편에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훌륭한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